1895년 동학농민운동과 그 다음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던 이 시대 때의 내용을 조금 맥락을 잡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간의 연속선상에 수직선을 좀 그려놓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4년도의 시작점. 이때 이제 1월 달쯤에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면 고부봉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부봉기가 이제 일어났고요. 고부봉기의 원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당시 조병갑의 비리와 학정이죠. 조병갑의 비리가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발통문이다라고 하는 걸 사발통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고부간화를 습격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시 조병갑의 비리와 학정의 상징과 같은 만석보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괴하고요. 자체적으로 해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안핵사 이용태가, 그죠? 안핵사 이용태다라고 하는 인물이 이 농민들, 여기에 가담한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냥 평범한 일반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동학교도다라고 몰아세워서 처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핵사 이용태의 처벌 때문에 불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다? 1차 봉기가 일어났다. 1차 봉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차 봉기는 어디서 집합했다라고 했어요? 백산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집결해서 농민군 4대 강령이라든지 백산 경문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황토현 전투. 그죠?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 그래서 전주 감영군, 전라도 주력군과 그 다음에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이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전주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주성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군까지도 이제 동학농민 교도들한테 지게 되니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게 되면서, 그죠? 전주성 입성 이후에 정부는 청에 원병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청나라가 일본군과 함께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조선 내부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죠. 그래서 청나라는 아산만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군대는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차 그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정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어떻게 보면 화약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1차 농민 봉기가 마무리되는 전주 화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주 화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면 동학농민군은 자체적인 어떤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 자체적인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집강소다라고 하는 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군은 개혁을 단행해라. 그리고 이 집강소다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패정개혁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농민군 자치 조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부군의 입장에서는 교정청을 설치해서 우리가 개혁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전주화약의 어떤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1차 봉기가 마무리되는 게 전주화약의 내용이다. 그리고 정부는 교정청을 중심으로 이제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주화약 이후에 동학농민운동도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일본과 청나라 군대는 다시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일본이 극구 돌아가지 않고요. 그죠? 인천항에서 한양으로 바로 진격해가지고 경복궁을 기습 점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어떻게 보면 경복궁 점령 일본이죠. 그리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도발했다. 그죠? 도발했다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이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우리 동학농민군이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2차 농민봉기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2차 농민봉기. 2차 농민봉기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논산에서 집결을 합니다. 이때 집결했던 농민군이 남접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전라도 지역에, 그죠? 전봉준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북접이다라고 할 수 있는
충청도 지역에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바로 동학 지도부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해가지고 서울로 북상하려고 하지만 결국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던 동학농민운동, 그죠? 동학농민운동이다라고 해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다라고 한다 그러면 1차 봉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하나의 1차 봉기의 성격, 그죠? 반봉건적 성격이죠. 그리고 2차 봉기는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 도발이다라고 하는 일본에 대항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반침략 또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1894년 12월까지 해서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되는 게 동학농민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1894년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청일전쟁 도발하면서 그죠? 조선에다가 압박을 가해서 일어난 개혁이 바로 1차 가보개혁이죠. 1차 가보개혁이다 라고 하는 거죠. 1차 가보개혁의 어떤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면 당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